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정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청년 정치로 뭐 이봉규 TV에도 여러 번 출연했었고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드디어 이번에 청년 최고위, 지난번에도 청년 최고위 나가지 않았어요? 네, 지난번엔 작년에도 나왔다가요. 작년에 나갔다가. 예, 그 다음에 청년 대변인 활동하다가 예. 이번에 좀 고배를 마시고 총선에서 총선에서 어떻게 고배 마셨어요? 이제 경선을 못했어요. 경선? 예, 경선을,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가대. 청년 최고위원은 한 자리 놓고 싸우는 거죠. 예, 한 자리. 지금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11명이나 돼. 네. 근데 작년에도 11명이었어요. 아, 작년에도. 예, 근데 11명인데 한 명 뽑는 거야. 그렇죠. 경쟁률이 시원하네. 제일 높더라고요. 당대표보다 경쟁률이 높은 그러게. 청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당대표는 4대1 경쟁률인데 이건 11대1 경쟁률이네. 맞습니다. 엄청나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예비 경선을 해서 뭐 컷오프가 있을 거라고 컷오프는 하더라고요. 몇 명? 4명으로 압축이 되죠. 아, 4명.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나 뭐 김가람 전 최고 이런 분들하고 제가 경쟁을 했었고요. 그렇지.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하고 경쟁을 하게 될지. 이번에 이제 김소연. 아, 네. 아니, 저 김소연 변호사님 나오신다는 거를 전혀 그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그리고 또 최고위원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아, 최고위원 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명단이 나온 걸 보니까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랬구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 가끔 그래. 소통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지. 예. 아, 참. 아, 뭐. 그러나 이제 선의의 경쟁. 그렇죠. 예. 그 김정식 그 청년 최고는 그 지금 새 책 나오는 그 뭐 연대라고 그럴까 줄이라고 그럴까. 그 러닝메이트요. 러닝메이트. 예. 누구야 저 당 대표는? 이제 그 기자분들이 다들 뭐 한동훈 위원장 쪽에도 러닝메이트 분이 계시고 뭐 원희룡 후보께서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이랑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소통관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할 때도 나경원 의원께서 좀 잡아주시기도 하셨고 저는 그거야 뭐 잡아줄 수 있는 예, 거고.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왜 굳이 청년 최고위원은 정말 또 최고위원 지도부 같은 지도부긴 하지만 우리 당에서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서 쟤네는 수구 세력이야, 니네는 친일파냐, 독재자의 후예 아니냐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도 정말 그 지역에서 이념과 가치를 지켰던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력자 정치인이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거기에 줄 서서 그런 본인 목소리를 못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만큼은 그래. 그래서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러닝메이트 같은 거는 이건 구태정치다 이런데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청년의 목소리. 네, 아무래도 같이 공부 모임을 하던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저쪽 좌파들이 공격하는 것과는 다르게 되게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좋은 분들 모셔다가 같이 공부하고 이런 모임에서 제가 되게 배울 점이 많은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서 제가 이렇게 소통하다가 또 흔쾌히 잡아주셔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도 참 뭐 윤상현 의원님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님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좀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년 최고의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예. 당 대표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후보님만 아니면 된다라는 측이 있죠. 저는 근데 어느 측이야? 그 부분에 한동훈-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당이 정말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같이 하는구나.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는 의견이네. 그럼 네. 솔직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예. 의견이네요.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실 사람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이거는 무슨 열풍이다 싶을 정도로 아유, 어마어마했어요. 우리도 많이 응원했지. 저도 사실 그 당시에 청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당 내에서 가까이서 보면서도 와 정말 이건 굉장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었던 게 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어요. 신년회가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마포에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이 계신 자리에서
김경률 그 당시 비대위원 손을 잡고 위로 흔들면서 이 사람이 마포에 출마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장면 때. 제가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조금씩 왜 이런 분들이 왜 비대위 구성이 되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전까지 뭐 생각 깊은 뜻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비대위 자체 구성도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기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함은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왜 우리 당이 굳이 중도 확장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분들은 정말 한동훈 지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지금은 당이 사실 폭망한 거잖아요. 총선 대패배잖아요. 그러면은 당이 정말 새로운 이념과 가치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될 때다. 사실 얼마 전에 유럽의회에서 투표가 있었는데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극우 약진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구 언론인들이 이제 좌성향의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또 내는 게 나왔어요. 네. 저 사람들을 이제 극우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저 사람들이 극우라고 하는 건 대중적이지 않고 되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정치 집단을 극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을 대중이 선택해서 저 사람들이 더 많은 정치 지형을 갖게 됐다면 그럼 이제 저 사람들이 오히려 포퓰리즘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거다. 대한민국도 충분히 우리 당, 우리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많은데 그거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보고 맨날 중도를 쫓는다, 수도권 이겨야 된다, 청년 잡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맨날 좌양자만 거듭해왔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께서 대표가 되신다면 이거는 저는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일개 청년 최고위원 후보이자 그냥 뭐 청년 대변인이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지라는 게 제가 출마 선언문에도 써놨지만 동지는 말 그대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같은 뜻이라는 건 서로 공감하고 있어야 동지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이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면은 결국에 그 당의 결말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번에는 좀 대표가 안 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중요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때요? 뭐 지금 청년 최고위에 출마했으니까 네. 일반 사람보다 그 이제 그 안테나를 꽂고 있을 텐데 지금 한동훈 대세론은 완전히 꺾인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한동훈이 유리해요? 이제 지금 상황. 배가 클수록 가라앉는데 시간이 초반에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가라앉으면 진짜 그 주변까지 예전에 우리 타이타닉 때 타이타닉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헤엄치다가도 그 배가 가라앉는데 휩쓸려서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저는 큰 배일수록 그런 효과가 있다. 점점 가속화될 거고 그리고 그 주변도 완전 초토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토화. 맞아. 큰 배 비유를 잘했네. 조그만 배는 뼈를 꼬르륵이에요. 그냥 조그만 배는 꼬르륵인데. 무게가 별로 안 나가니까. 네. 큰 배는 진짜 한번 우리 세월호 때도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더디다가 나중에는 그 손도 못 쓰고 엄청 그냥 빠르게 그렇게 됐었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초토화가 될 것이다. 네. 그 만약에 이제 이건 뭐 가정입니다. 순전히.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우선은 검증이 되겠죠. 당 대표 제가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판단한 부분에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도자 상을 보이신다면 오히려 우리 당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걸 텐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간다? 그럼 저는 정말 당이 위기에 빠진다. 심지어 분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생각합니다. 좀 많이 나와요. 분당 얘기가. 한동훈이 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때문에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다가 이 상대는 호시탐탐 윤석열의 탄핵을 시켜서 임기를 단축시켜서 정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놈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쪽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각을 세우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그럼 불보듯 뻔하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쓰러진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분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정말 우려스러운 게 우리는 또다시 다 까먹었구나. 우리는 또다시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맞아. 잘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가 지금까지도 팬덤을 어느 정도 소수지만 유지하고 있는, 때만 되면은 선거 때마다 유승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그런 정치 집단도 있고 어떤 지지층도 있어요. 그 팬덤을 우리가 백날 설득해봤자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에 야당과 야합해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정치 집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보면은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비슷해요. 시기적으로 조금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정말 저는 얼마 전에도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가 문득 생각이 나서 막 화가 났던 게, 그 당시에 왜 우리 어머님들 장갑도 안 끼고 정말 추운 겨울날 나오셔서 여기 손 허옇게 터서 피가 막 흐르는데도 태극기 흔들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슴 치시고 그냥 주저앉아서 우시고 이러시던 분들 우리 정말 광화문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또 한 번 겪자고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당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밖에서, 제도권 밖에서 으쌰으쌰 하다가 우리 이거 당이 바로 서야 우리 국민이 다시는 이렇게 광장으로 밀리는 일이 없겠구나 해서 저는 제도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작 제도권에 있었던 분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나경원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자유한국당 때 시절조차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이랬더니, 맞다. 그때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이거 좀 당이 양지에 오르면은 갑자기 나 보수요, 우파요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 무슨 신원 인증을 하고 다니고, 조금만 당이 어려워지면 너도 나도 뛰쳐나가가지고 저럴 줄 알았다고 이러고 다니고, 그때랑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저는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저도 8년 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고 힘도 있어서 하는데, 저도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그런 일이 여러분 꼭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상황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네. 당대표 4명 중에 2명이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나왔고, 원희룡, 윤상현, 네. 나경원 의원은 제도 개선, 사전투표 문제를 제기하는 정도에 약간 소극적으로 나왔어요. 결국은 3명이 부정선거를 대고 거론하고 나왔는데, 한동훈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닫고 있어요. 자, 김정식 청년 최고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 혹은 부실선거, 최소 부실선거 이상은 무조건 지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독일에서 베를린 시장인가? 그 시장 선거를 재투표를 했어요. 재선거를 했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우편투표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법부에서 선관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 그 제도 자체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선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재판을 내리는 건 사법부인데, 사법부에서 사법부를 재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꼬이고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너무 폐쇄적인 이 선관위원들, 자기 자식들 대물림 시키는 이런 제도,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이거는 전 국민이 반박을 못하는 게, 세상에 그런 21세기 이 한류 열풍이 분다는 대한민국에서 소쿠리에다가 투표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감사가 들어가야 되고, 선거 없는,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큰 선거 없다,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한번 다 뜯어 고쳐보자. 국정원에서 비밀번호는 왜 1, 2, 3, 4, 5로 해놓고 니네 그러고 있느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국정원이 하나하나. 아니라 국정원이 밝혀낸 거죠. 그쵸. 선관위가 그러니까요. 비밀번호 네, 1, 2, 3, 국정원에서 4, 5. 밝혀낸 선관위 바에 서버입니다. 그렇죠. 서버 비밀번호가. 예. 제가 출마 선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미 몇 년 전에 그 드루킹 킹크랩으로 댓글 여론을 8,800만 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미 보도가 됐고 그게 사실로 판정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저쪽은 민심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그리고
뭐 우마호당이라고 해서 댓글 얼마당 몇십 원씩 받는다는 특정 국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대남 사이버 부대가 아예 있고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모든 그런 세력 심지어 이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민심이 이렇다 여론이 이렇다 그러면서 맨날 우리는 좌양좌해야 된다. 제가 사람들이 좌클릭 그러길래 야 이건 좌클릭 수준이 아니라 좌양좌 뛰어갓 이거라. 그냥 좌측을 향해서 달려가야지만 중도의 어딘가에 우리가 도착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만하셔라 정치. 보수 우파적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말 열풍을 불이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서구에서도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갖고 저랑 같은 얘기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당내에서 뭐 제도권 중앙 정치 하는 분들 중에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주류 목소리가 되면은 그런 목소리가 더 이상 구구 목소리 듣지 않을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초석으로 디딤판으로 김정식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들 당대표 선거도 중요하지만 최고위원 또 청년 최고위원 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